임 전 실장의 돌연 잔류에 대해서 오늘 친명 쪽에서는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인사는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8년 전 공천에서 배제를 당했던 정청래 의원의 이 역할 말입니다. 저희 떨어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총선 지원 유세단 발족이 처음에는 더민주 컷오프 동지회, 그래서 좀 재미나게 모임 이름을 지었고 자칭 셀프 임명해서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했고, 더컷 유세단은 이때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총선 승리를 저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원 유세하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춤도 췄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8년 전 생각하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눈물을 삼켰었는데 성춘 부의장님, 네. 이재명 대표 측근 김지호 부실장 얘기는 저때 8년 전 덧컷, 그러니까 컷오프 당했던 사람들이 유세해라, 선당 우사해라, 총선 승리 이끌어달라고 했는데 임 전 실장이 이걸 받아들일지 혹은 이걸 혹시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는 어떤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하. 당대표께서 좀 더 정중하게 역할을 부탁드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의 스타일과 임종석 실장의 스타일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도 다르고요. 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 전 실장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중구 성동갑, 저는 오히려 전현희 전 의원의 해당 지역 선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 당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선거 이후에 혹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내지는 선거 결과가 좋더라도 아마 임 전 실장이 만약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좋지 않았을 때는 그거 봐라, 그때 갈등을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저런 게 적절한가, 저는 당대표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 또 임 전 실장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임 전 실장은 2012년에도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결국 불출마한 이후에 재판을 다 받고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예. 돌아왔었죠. 예. 그런 이후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번 기회에 당을 나가지 않고 뭔가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과하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뎌낸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임 전 실장의 과지옥, 바짓가락이를 그걸 견뎌낸다면 견뎌낸다는 일단 와신상담해라라는 표현인데, 모르겠어요. 임 전 실장에 대해서 비교적 실기했다,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들도 몇 분 하셨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속보 정말 여기서 소화를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구재영 차장님. 네. 앞서 제가 여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이낙연 대표 당을 만들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돌연 임종석 전 실장 민주당 잔류를 택했는데, 보신 그대로 이제 사진도 공개가 됐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홍영표 의원의 저 모습 사진 반갑게 나눴다. 민주당 총선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면 홍영표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서른 의원도 무소속 출마까지 얘기하는데, 구장 차장님, 특히 네. 문 전 대통령의 저 얘기, 앞서 얘기 계신 세 분이 논평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공천 파동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있다, 이 표현을 홍영표 의원이 대신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은 다선 중진입니다. 그런데 그 다선 중진이라는 이 정치적 무게감에 비해서는 이 자생력이 과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 없이도 지역구에서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다라면 스스로 탈당을 통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3지대 신당행을 택해서 총선에서 이 유권자들의 심판 또는 이 선택을 받겠다,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그 과거 원내대표를 지낸 만큼 친문 인사로 여겨졌고, 역시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하에 새로운 선택을 한다. 이런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본다라면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 만약 그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 다음 총선까지 4년을 기다려야 되고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확신이 없다라면 이번 총선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일단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 저 얘기. 근데 이제 또 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조 전 장관이 와서 예방했을 때 뭐 창당은 불가피하다라는 표현도 문 전 대통령이 썼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부여하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 결정이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앞으로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